안녕하세요. 여러분 들고 계신 종목을 재빨리 분석해 친절히 안방까지 전달해드리는 종목 픽 서비스 최은정입니다. 오늘 인터넷 화제어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포옹하면 좋은 10가지가 떴길래 제가 유심히 좀 살펴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포옹을 하면 먼저 외로움을 달래준다고 하고요. 저녁에 잠 잘 못 자시는 분들 많으시죠? 불면증도 없애준다고 하고 긴장이 풀어지거나 식욕마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었네요. 자, 따라서 보약이 따로 없는 포옹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포옹에 대해서 긍정적인 글들을 답변하고 답글을 남기고 있던데요. 사랑하는 연인들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무한 포옹하시면서 원기 회복하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시청자 여러분들 주식들 원기 회복하는 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 시각 시황부터 간단히 살펴드릴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는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2016선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약세 전환을 한 이후로 어제보다 한 8포인트나 빠지면서 1998선에서 움직입니다. 2000선이 붕괴가 된 상태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이틀째 순매수를 보이고 여기에 개인도 순매수지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 오늘 지수에는 약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업종 전반이 혼조세인데요. 하락 업종이 더 많고요. 통신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은 오늘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 그간 좀 많이 빠졌었던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오늘장에서는 자동차 3인방이 선방하고 있다는 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2%나 급등하고 있다는 게 오늘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0.4% 코스피 정도로 빠지는데 14거래일 만에 5일 이동평균선이 이탈되고 있다는 점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중소형주 종목 가지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모두 종목 퀵 서비스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와 전화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문자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실수록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전화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0번 통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퀵 서비스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고요. 이명식 전문가도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종목 퀵 서비스에 적용이 되는 게임 룰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종목 상담은 보다 많은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한 종목당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게 될 텐데요. 30초가 남았을 때는 초시계 소리 들리게 되니까 전문가님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별점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월의 별점 왕은 과연 어떤 분이 되실지 상담 받으시고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로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요. 별표 모양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별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방고의 인8위 전시회 초대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2장 드립니다. 방고인 파리 전시회는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데 가셔서 힐링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여기 TK 케미칼이요. TK 케미칼을 사셨어요? 네.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1950원에 50%요. 1,950원에 비중이 50%예요. 네. 들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작년에 한 10월 달에 샀나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그러면은 2,400원대 팔 수 있는 시점이 있었네요. 네. 예, 그때 안 파셨던 이유가 있으십니까? 좋다 그래서 회사가 예. 갈 줄 알고 갖고 있었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는 얼마 정도예요? 이게 난 3,000원 보고 들어갔거든요. 3,000원 정도요? 네, 네. 예.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은 목표가 얼마쯤 올라갈 수 있나 하고요. 손절이 얼마쯤 될 수 있나. 손절도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손절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네. 예. 이 종목이 지금 비중 50%라고 하셨는데 혹시 주식 비중이 다른 데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비츠르테크 있잖아요. 예? 비츠르테크요.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예? 비츠르테크. 비츠르테크요? 예. 예.
거기에 좀 30% 들어가 있거든요. 그 종목은 손실이세요? 수익이세요? 수익이에요, 거기. 아, 수익권이시고요. 예, 다행입니다. 지금 TK 케미칼만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심기현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TK 케미칼에 대한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심기현 대표께서 풀어주시겠지만 먼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이신지를 저희가 취합을 해봤습니다. 보유하라는 의견이 많아요. 한 분은 네. 단기 보유지만 5분 이상이 그냥 들고 가도 된다 하신 거고요. 한 분만이 매도 의견이십니다. 심기현 대표 어떤 의견이신지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TK 케미칼로 큰 폭의 좀 수익을 보시다가 약간은 지금 시점 수익폭이 많이 줄어드셔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셨는데 TK 케미칼에 대한 좀 강한 믿음이 있으신 이유가 어디에서 조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중국 그 모멘트가 있고요. 그 네.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상장한 지가요. 네네. 그래가 보니까 그거 들어가고 싶더라고 회사가요. 네. 그래서 좀 꾸준히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저는 예. 그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종목 호재성 이슈도 있겠지만은 뭐 아시겠지만 사실 화학 업황과 관련된 네. 부분에 있어서 움직임이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전체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요. 사실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화학 업종에 대한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반등세가 좀 나와주면서 TK 케미칼도 그와 관련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 아니고 바로 중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약간은 중국발 호재성 재료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목표가를 일전에 3,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목표가는 계속적으로 들고 가실 생각이신가요? 올라가면 계속 들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공모가 5,000원 지금 거기에 공모가가요. 네네. 우선은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좀 싸다라는 인식을 좀 강하게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공모가 밑을 밑돈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고 예. 공모가까지에 대한 원금 보장을 해주는 것은 이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이 이제는 경기가 턴 어라운드 되고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제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겠다. 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목표가를 3,000원 정도 잡으려고 한다면은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사실 화학업종 경기 호황기가 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목표 주가가 가능한 금액이 3,000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경기가 만약에 화랑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초입 부분 혹은 약간은 아직까지는 경기가 무조건적으로 화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제 목표가는 2,3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2,300원에 만약에 도달이 됐다. 근데 그 상황이 중국에 있어서 뭐 펀드 수익이라든가 그리고 도시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 화학업종을 비롯한 소재 그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실적이 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셨던 뭐 3,000원대까지도 주가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경제 사이클적인 측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턴 어라운드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착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1차 목표가 2,300원 도달 시에 그때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홀딩할지 아니면은 수익 실현할지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궁금증 해결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요. 예, 1차적으로 올 수 있는 가격대가 2,300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께서 사신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수익 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요. 저희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화 연결 드릴 거예요. 그때 뵐게요.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요.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화 연결 TK 케미칼 받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네페스가 4%나 급락이 나오는데 오늘 네페스 문의하신 분부터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네페스 15,05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페스 이렇게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예. 그 최근에 뭐 원화 강세도 있고요. 최근에 그 애플의 그 5 판매 실적이 썩 좋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쪽 뭐 스마트폰 관련주들의 성장성이 그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우려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러한 우려감보다는 일단은 그 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실적 개선이 업황 개선이 다른 그 IT 섹터에 비해 뒤처졌는데 이제 막 그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금일 약 한 4%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4분기 실적 모멘텀과 관련해 있어서 긍정적 재료가 있기 때문에 반등 국면이 다시 한번 재차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그 네페스의 경우 계절적 요인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보시면은 그 8월달 하반기부터 바닥을 찍고 그 1월달에는 그 상승하는 그러한 그 모멘텀이 그 발생했는데 이러한 그 패턴이 2011년도 재작년이죠. 2011년도에도 하반기부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졌는데 이러한 패턴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8, 9월 달 계속해서 가격 조정이 일어났고요. 현재 그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로는 그 다시 한번 17,000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17,000원대권까지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 목표치가 20,000원대이니까요. 적어도 17,000원대권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페스를 15,000원대 사셨는데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신데요. 조금만 더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이 종목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온 종목 풀어드릴게요. 하나마이크론인데요. 7,970원에 20%를 어제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다고요? 어떻게 할지를 여쭤보셨어요. 신 대표님. 네, 우선은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장 전체적으로 IT 부품 관련된 그런 업종과 종목군들에 대한 약간 하락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반 좀 하락세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예. 뭐 전체적으로 IT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성 재료와 그리고 F 관련된 그런 악재성 재료가 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약간은 못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은 커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걱정하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비롯한 뭐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IT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재차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그에 따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실적 개선 모멘텀이 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점 손절이라든가 혹은 매도 관점 내용 전략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갖고 안 좋은 그런 영향은 받고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상승 추세 쪽이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차트 흐름 보시면서 약간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러한 주가 흐름 보였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 뭐 그렇게 과거 주가 대비해서 종목의 그런 주가가 그렇게 썩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예. 지금 시점보다 추가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풀어드렸는데요.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시고 만족스럽다, 고맙다 하시는 분들 무료 문자 번호 아시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이름 적으시고 별표 모양 보내주시면 1월의 별점왕을 집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드릴 종목은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DI입니다. DI를 4,700원에 10% 비중은 많지 않으신데 앞으로의 전망, 목표가 그리고 또 손절 깔고 싶다고 하십니다. 0094님께서 보내셨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에서 굉장히 많이 빠져요. 5% 가까이 밀리네요. 네, 일단은 뭐 개인적 견해로는 손절하고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DI 경우 뭐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장비 업체이긴 한데 현재 그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그 OLED TV와 관련된 이쪽 그 재료, 소재, 장비 업체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DI의 경우 펀더멘탈이 나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작년도 9월달, 10월달 싸이 효과로 인해서 덩달아서 주가가 무려 2,000원대에서 13,000원대권까지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그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루한 기간 조정 내지 등락 폭이 큰 그러한 그 변동성 국면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 수급 측면에서 모멘텀 측면에서
투자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일단 손절하시고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차트를 보시면 굳이 그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장기 이동 평균선이 60일선이 일단은 하향 추세에 놓여 있고 21선이 2에 상승 반전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정도의 그런 그 등락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DI로 지금 손실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자르는 게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시점인 것 같고요. 이번에 봐드릴 종목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역시 전화를 통해서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7,400원에 30%, 장기로 가져가고 싶은데 장기로 봐도 괜찮을까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시는데요. 신 대표님. 네, 저는 뭐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LED 관련된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홀딩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한 8,500원대에서 6,000원대 초반까지 좀 급락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뭐 주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갖고 뭐 그런 우려감은 약간은 과도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조명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고효율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시장에 있어서 정부 정책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서도 분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대 상승해 보이면서 7,100원대 현재 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7,100원대 같은 경우는 6,000원대 초반에서 약간은 상승세 보이면서 횡보 움직임 보이고 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주가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보다는 시장이 약간은 조금은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 횡보 움직임 이 종목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랠리가 만약에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루멘스도 그에 따른 반등세는 더욱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최소한 2월달 중순까지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 목표가 7,600원 설정하시는 전략은 무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매수가 회복됐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루멘스는 LED주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심기현 대표님께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SBS 콘텐츠 허브를 풀겠습니다. SBS 콘텐츠 허브 사신 가격이 15,500원, 20%.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893님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뭐 버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정쩡한 구간에 진입을 하셨는데, 뭐 11월 달에 2개월 전에 들어가셨는지 최근에 추경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주가가 한 2주 가까이 20-30% 오르면은 가격 조정 내지 기간 조정에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러나 SBS 콘텐츠 허브의 경우에는 현재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추이에 놓여 있고요. 현재 뭐 광고 단가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된 이후 뭐 15분 뒤에는 VOD로 뭐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근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쪽 드라마 관련된 이쪽 저작권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BS 콘텐츠 허브의 경우는 장기적 측면에서 일단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장기 이동 평균선이 60일선이 이제 막 하향 추세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놓여 있고 21선이 이제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2-3주 정도의 그러한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봉 차트를 보면은 15,000원대가 중기 강한 저항 라인대인데, 이 15,000원대만 돌파한다면은 다시 한번 정고점 17,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중기적 사이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 애널리스트의 목표가도 2만원대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단기의 등락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간은 어정쩡한 시점에서 샀는데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SBS 콘텐츠 허브였고요. 이번에 한일이아 볼 텐데요. 한일이아가 오늘 점 상한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거래가 됩니다. 이 종목 지금 풀어드릴게요. 한일이화를 6,730원에 20%를 들고 계신데요. 이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별 볼 일 없는
주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뛰는 이유 궁금하시겠죠? 목표가 잡아달라고 하시는데요. 850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목표가를. 예. 우선 뭐 한인리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상당히 악재가 많은 대부분 종목군들이 52주신 저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양산업에 대한 지금 시점 무상 증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증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나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지금 시점 호재성 재료가 계속적으로 작용해 준다고 한다면은 추가 반응 여력 있겠지만은 무조건적으로 그렇다라고 해서 길게 갖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개별 종목 호재성 재료로 현재 시점 상한가 급등세 보이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 부품 업종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52주시 저가 부분에서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엔화 약세에 따른 최대 피해 업종으로서 현재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이와 역시나 약간의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상승세가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장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내일장 그리고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 탄력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홀딩 전략 가능하겠지만은 차익 매물이라든가 그리고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한일 이와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업황에 대한 대세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겨내고 올라가기에는 힘에 붙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오늘은 상한가 마감이 되고 내일장 좀 높이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냥 바로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우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이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하락폭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만 우선 홀딩 전략 유효하겠고 하락 전환 시에는 반드시 매도하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황 자체가 하루아침에 개선될 기미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한일이하는 너무 욕심 마시고요. 지금 수익 잘 챙기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봐드렸고요. 이제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300원에 30%. 5,300원에 30%요? 예. 저희 방송 통해서 상담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이세요? 예. 언제쯤 사신 거예요? 한 열흘 됐습니다. 그러시고요. 예. 수익권 내 계셔서 일단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이거 중장기로 갖고 가도 될까 해가지고. 중장기 투자예요? 예. 이유는요? 이유요? 예. 글쎄요, 그냥. 이유는 그냥 특별한 건 없고요. 예. 그냥 한번 저기 오면은 오래 갖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세요? 예. 주식 투자하신 지는 좀 오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예. 그러면 여태까지 수익은 좀 어떠십니까? 돈을 좀 버셨습니까? 벌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으세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꼭 우리 시청자님 계좌를 두둑해 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명시 전문가님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게요. 먼저 감사합니다. 6인의 자문위원단 의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을 장기 투자하고 싶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 의견을 보니까 괜찮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보유가 5분이시고요. 지금 절반은 팔자라는 의견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박수영 연구원이었는데요. 이명시 전문가 전화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올해는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주성 엔지니어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권까지 적어도 1분기까지 대응하시고요. 이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중국 쪽이라든가 삼성 쪽에서 특히 LG 쪽하고 납품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니까요. LG 쪽에서의 유기적인 관계가 얼마만큼 활발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중점을 보시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쪽입니다. 주성이 과거에 반도체, LCD 이쪽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했었는데 최근 3년 동안
태양광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러나 최근에 중국 쪽으로 그 태양광 설비 부분에 대한 수주가 나타났고요. 금일 소식을 보시셔서 알겠지만은, 현재 그 태양광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그 중국 쪽입니다. 중국 쪽에서 그 예상보다 많은 그 태양광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그 태양광 관련 업체들이 최근 그 2, 3주가량의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의 경우 두 가지 모멘텀이 작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발 쪽에서 나타난 태양광 수요, 그 다음에 LG 쪽에서 20조 원에 해당하는 대규모 투자 설비 소식과 함께 크게 올랐는데요. 주성의 장점은 그겁니다.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아몰레드 그 화질보다 IPS 패널이 그 월등히 우위를 점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산화물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그 주성이 이쪽에서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금년도에는 더욱더 가속도를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유상증자라는 물량 부담 악재 속에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발주는 금년도 상반기에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비 업체는 수주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과 이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잊어버리고요. 예. 추가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나타나느냐 이걸 보고 대응하셔야겠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은 개파락이 나온 자리까지 급반등하는 것이 보통적인 그 패턴인데, 이미 그 주성의 경우에도 그 지난 3일 6,000원대에서 작년 10월달 개파락이 나왔던 자리를 메꿔줬습니다. 그렇더라면은 일단은 그 5,500원대 전후로 해서 기간 조정이 다소 그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고요. 한 번 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갭 상승한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고, 한 번 더 좀 크게 상승한다면은 한 6,500원, 700원대를 향한 흐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소폭의 수익은 났지만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손절할 필요는 없고요. 예. 들고 계셨다가 6,000원대 돌파하는 시점에서 서서히 차익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시청자님. 예. 예, 그냥 무조건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1분기까지는 한 6,000원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가가 6,000원 선 와서 좀 지지부진하다거나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저희가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전화 연결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예. 승리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연결 두 번째 해봤고요. 이제 문자 또 풀어드려야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십니다. 파트론 볼게요. 파트론 19,000원에 30%. 손절가 전망 알고 싶습니다. 3142님께서 주셨는데요. 신기현 대표께는 별표가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파트론 아무래도 좋은 종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역시나 수익 실현을 극대 한번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파트론, 코스닥 그 중에서도 IT 부품의 가장 강한 종목군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 게 그 이유 역시나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한 몸에 받는 종목군 중에 바로 한 종목이 파트론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파트론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납품 비중이라든가 경쟁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른 여타 종목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장 전체적으로 시장의 약세 흐름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은 상승과 하락 속에서 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5일선에 대한 강한 지금 추세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떨어지면 다시 한번 오르고 떨어지면 오르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추세는 지금 시점 강하게 우상향으로 완전히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되었다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는 최소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분명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좀 더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2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가능할 수 있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이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착안하셔갖고 홀딩 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파트론을 가지고 벌써 15%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23,000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잘 사셨네요. 대응 잘 짜보시고요. 파트론에 이어서 이번에 삼성 테크인 봐드릴 텐데요. 삼성 테크인 좀 봐달라고 긴급 SOS 이러면서 문자를 몇 개나 보내주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풀어드릴게요. 삼성테크윈 69,085원이니까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신 것 같고요. 비중이 30%십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가 알고 싶습니다. 8466님 굉장히 현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예. 장기적으로 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부터 일단은 뭐 삼성테크인 업황 바닥과 주가 바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테크인의 경우는 한 2, 3년 전서부터 이 납품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건희 회장의 그 진노를 샀는데 아무튼 그 내부적인 그러한 그 구조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삼성테크인의 경우 뭐 주력인 이쪽 그 방산 부분과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 쪽에 있어서 업황이 썩 개선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주가 약세 국면이 장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현재 그 투자하신 분이 그 주가 회복이 걸리기까지는 상당 기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예. 현재 그 삼성중공업과 그 파워 이쪽과 관련된 신규 성장 동력이 이제 막 그 가시화가 눈에 띄게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삼성테크인의 경우 2010년도, 9년도 이렇게 그 성장기 때 그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PBR이 6배, ROE가 14까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ROE가 5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는 뭐 1,000원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면은 그 7만 원대를 이탈하는 시점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패턴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 현재 국면에서는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6만 2, 3천 원대를 향한 반등 국면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기 대응이 맞겠다. 삼성테크윈이었고요. 이번에 한국콜마홀딩스 볼 텐데 이 종목은 전화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 15,800원에 사셨는데 현재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보다도 비중이 너무 많으세요. 90%라고 하시는데요. 목표가 잡고 싶습니다 하시네요. 심 대표님. 예. 저는 뭐 이 종목을 화장품 업종으로 만약에 좀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고 다른 업종 혹은 다른 화장품 업종 내 다른 종목 쪽으로도 좀 포트를 변경하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약 업종과의 그러한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새롭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방약과 관련된 부분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좀 기대감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약간의 재무적인 리스크도 약간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 주가 역시나 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러한 원인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 중에서 가장 지금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것으로 보이는 것은 A분 CLC로 현재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스트 효과에 따른 직접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화장품 업종으로 접근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줄이시고 그 비중의 한 절반 정도를 다시 한번 A분 CLC 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약간 지금 시점 15,000원대에서는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그렇다고 해서 AVCNC 쪽으로 전략 매도 전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종 다변화를 통해 갖고 지금은 경기 방어 업종과 경기 민감 업종 어느 업종이 먼저 올라갈지에서 예측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포트표로 다변화하시고 그에 따라 올라가는 수익 나는 종목군을 따라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 지금 시점 가격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봐드릴 텐데요. 호텔신라 오늘 꼭 좀 봐달라고 하셨죠. 이제 순서가 되셨습니다. 호텔신라 47,000원에 비중이 50%.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짜주십시오. 8017님께서 주셨어요. 호텔신라. 네, 일단 뭐 기술적 분석상 그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최근에 그 호텔신라의 그 약세 요인은 정부에서 그 대기업들의 그 집중된 그 규제 정책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요즘 뭐 경제 민주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런 규제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그 일본인 관광객이 현재 뭐 한 24% 급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면세점 매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고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그 매수하신 가격에서 일단은 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손실을 만회하는 그런 그 측면에 있어서 반등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단가가 좀 그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호텔 신라의 특성상 강하게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그 60일선인 한 적어도 뭐 한 4만 한 7, 8천 원대를 향한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고요. 다음에 한번 더 문의를 주십시오. 월봉 추세를 보면은 일단은 의미 있는 기술적 분석상 저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일단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그 탄력이 붙는다면은 4만 7, 8천 원권까지의 변동성 매매가 변동성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호텔 신라 비중 50% 실으신 분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또 바로 문자 볼게요. 오늘 좀 많이 해드릴 겁니다. RNL 바이오 볼 텐데요. 줄기세포를 해외에서 원정 시술해가지고 지금 주가에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도저히 좀 살아날 기미를 안 보여요.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2,750원인데요. 이분 3,300원에 사셨습니다. 40% 들고 계시고요. 심 대표님. 네, 우선 뭐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 미국에서는 법원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허가 관련된 긍정적인 재료와 그리고 최근에 국내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줄기세포 관련된 무분별한 시술에 있어서 위험성을 좀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호재와 악재 그리고 줄기세포를 놓고 계속적으로 치열한 공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RNL 바이오를 비롯한 줄기세포 관련주들에 대한 성장성은 분명히 밝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와 관련된 그런 성장성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만큼 다가오는 시점에 있어서 RNL 바이오를 비롯한 얼마만큼의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실적이 가셔야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사실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리스크를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은 비중 축소 혹은 매도하시는 의견이 맞을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중장기적으로 묻어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종목군과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제약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로 약간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종 같은 섹터라고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완연하게 좀 다른 그러한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는 업종 교체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RNL 바이오 계속적으로 51신 저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터진 올해 들어갔고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갑자기 터졌는데도 주가 급등 못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NL 바이오 까지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네요. 벌써 11시 36분인데요. 지난주 종목 AS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주 후에 시작합니다. 예, 심기현 대표께서 지난주에 상담해 주셨던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였어요. 매수가가 12,700원, 비중이 20%. 심기현 대표께서는요, 굳이 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목표가를 13,500원 주셨었고요. 중장기 투자하면 어떨까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전화 연결을 아침에 했었는데 지금 다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화면을 보고 계실 겁니다. 대덕전자 의견 변함없는 건지 좀 듣겠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뭐 대덕전자 역시나 IT 부품 관련된 대부분의 좀 종목군들이 좀 하락세 보였기 때문에 시장 여파에 따라서 최근에 약간의 좀 하락세가 짙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은 뭐 그렇다라고 해서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대덕전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나 경쟁력 관련된 다른 여타 업종 내 종목 대비해서도 눈에 띄는 그러한 모멘텀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지금은 약간의 기다리시는 전략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사실 2013년도 뭐 넓게 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1분기 혹은 3분기에 있어서 이 IT 업종을 대체할 만한 그러한 그 강한 업종군들은 사실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추가 상승 여력은 업황이라든가 종목 자체적으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0.4%대 하락세 보이면서 1,55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많은
원화에 대한 강한 지지 라인만 좀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뭐 추세적으로 언제든지 11,500원대 이상의 목표까지 설정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대덕전자 최소한 지금 박스권 매매에 있어갖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 11,5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덕전자를 지난주에는 13,500원까지 볼 수 있다고 하셨었는데 그대로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 주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반기까지는 13,000원대 이상의 목표가도 형성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선 수익을 원하시면 11,500원대 그 이상으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3,000원대까지도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덕전자 한 주 동안 주가가 좀 빠져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의견 지속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신기현 대표 AS 종목 봤고요. 이번에 이명식 전문가 AS 종목 확인합니다. 네, 이명수 전문가께서 지난주 봐주셨던 종목이 로엔입니다. 로엔 사신 가격이 19,700원이었고요. 예, 비중이 20%셨네요. 이제 팔고 싶은데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더 사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이명수 전문가께서는 매수가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분할 매수해라 등등의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주가는 지난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시청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네. 예, 목소리가 굉장히 우아하세요. 칭찬해 드린 건데 좋으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시청자님. 네. 예, 새해 복이 로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로엔 그대로 홀딩하고 계시나요? 네네. 예, 비중도 20%로 그대로이시고요. 네. 예, 한 14,500원에서 15,000원대 추가 매수해도 좋겠다 하셨었는데 더 사지지는 않으셨네요. 예, 이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예. 대불 매크로 내려올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 겁이 나서. 그래서 물량을 못 좀 하고 예. 어떻게 하면 올해는 잘 좀 나올까. 예, 잘 좀 나올까. 네, 네. 이명수 전문가님은요,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네. 예. 일단은 뭐 잘 대응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한 2, 3주 정도의 그런 주가 저점 매수 기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공부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갭 상승한 부분을 메우러 오지 않을까 예. 이렇게 하시는데 차트의 약점을 펀더멘털에서 찾아야 되고요. 펀더멘털의 약점을 차트에서 또 보완을 하고 두 가지 안 될 경우는 뭐 CEO의 그런 마인드라든가 여러 가지 트렌드, 주변 흐름을 봐야 됩니다. 요즘 소녀시대가 복귀하니까 또 1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작권과 관련된 이쪽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단계에서 성장 단계로 가는 겁니다. 이 주식시장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장된 게 이미 10여 년 전입니다. 여러 가지 거품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와는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작년도 10월달 16,500원가요.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급등했던 자리 14,000원, 14,500원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은 이후 다시 한번 재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시청자께서 우려하시는 이 갭 상승한 부분 이쪽까지는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바닥과 의미 있는 부분에서의 갭 상승은 메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높은 가격에 너무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적어도 16,500원대 오면은 이때 좀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로엔의 여러 가지 봤을 때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낮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요, 전문가님, 제가 지금 60일 이평선인가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한번 음봉 있기 전에 양봉 한 중간쯤까지 오면 한번 과감하게 추매를 해볼까 지금. 네, 그때 제시해드린 가격이 14,500원 되고 3일 전에 그 가격을 찍었습니다. 왔었어요. 예. 네. 왔는데. 네. 밑으로 또 빠질까봐. 예, 일단은요. 청장님. 예. 의견 여기서 같으시죠? 네. 예.
14,500원 왔을 때 그때는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일 물량으로 남을까요? 한 10% 정도만 들어가십시오. 14,500원대 전후로 해서. 예, 시청자님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네. 상담하겠습니다. 이제는 꼭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대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로엔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이명식 전문가 두 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7개월째 100을 넘어서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1월 경기 선행지수는 100.71로 전월의 100.53보다 0.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지수는 지난해 5월 100선을 돌파한 이래 매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는 4개월에서 6개월 이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수로 100 이상이면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의미합니다. 또 한국은행이 내놓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2013년 전체 업황 전망 BSI는 지난해 71보다 무려 9포인트 상승한 80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OECD의 지난해 11월 경기 선행지수 평균은 100.23으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평균은 11개월째 100을 밑돌고 있으며 11월 미국과 일본은 10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저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양질의 일자리가 최대 18만 개 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겨난 45만 개 일자리 가운데 경제 성장으로 새로 고용한 인원은 20만 명에 그쳤다고 추산했습니다. 나머지 25만 개는 여성이나 중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일자리 찾기에 내몰린 생계형 일자리가 차지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잠재 성장률인 4%를 크게 못 미치는 2%대 성장을 하면서 총 17만 8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도 2년 연속 2%대 낮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고용 사정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밀가루 가격이 올라도 빵이나 과자 등의 가격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돼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제분협회 등 업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빵, 과자류 생산에서 밀가루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9.1%, 라면 등 국수류는 16.4%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밀가루 값이 8%가량 인상된 것을 이 기준에 적용하면 빵, 과자의 가격 상승 요인은 0.7%대로 1%에 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밀가루 가공식품의 원재료비 비중은 평균 12.5%로 700원짜리 라면의 경우 이번 밀가루값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요인은 6원 40전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시민단체는 밀가루값이 오를 때마다 제과 제빵업체들이 인상 요인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제품값을 상승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제과 제빵업계는 밀가루뿐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크게 오르고 소비는 부진한 상황에서 원가 상승은 상당한 압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2주째 이어지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본국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접촉을 거부해온 중국은 지난주부터 훈령의 수령 여부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고 미국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주요 당사국 간의 의결 형태와 문안이 합의되면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안보리 회의에서 공식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예, 매일 이 시간 종목 퀵 서비스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시에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11시 20분을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오히려 상담받기 위해서는 11시가 아니라 10시부터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좀 선착순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뵐게요. 종목 퀵 서비스.